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환이고요. 저는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훈장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주는 훈장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고요. 그 법률이 상훈법인데 그 상훈법상 이 근정훈장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그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업적 성과를 내신 분에게 주는 상이고요. 그 상 중에 이제 홍조 근정 훈장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훈장이더라고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마음도 좀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1991년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가 독일 유학 가서 처음으로 애플 컴퓨터를 처음 봤어요. 그때 뭐 도스 명령어 치고 이럴 때 그때 애플 컴퓨터가 지금처럼 그래픽으로 명령어 없이 마우스로 처리하는 그런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컴퓨터를 처음 봤고 그만큼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편리한 시대가 아니었죠. 91년도는 인터넷도 없었고 자료 찾기도 힘들었고. 그런데 91년에 독일 유학 가서 독일 지도 교수님께 박사 논문 테마를 달라고 했더니 바로 개인정보 보호를 주셨어요. 91년에. 그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받고 바로 밑에 독일 그 제가 다니던 법과대학 도서관에 내려갔는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으니까 종이 인덱스로 찾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도서 목록을 찾으면 컴퓨터로 찾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컴퓨터라는 게 없으니까 종이로 도서 목록을 보면서 찾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미 제가 한두 시간 서서 찾았는데도 독일에서 91년도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박사 논문이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만큼 큰 주제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식의 전수와 더불어 인생에 있어서 방향점을 전환해 줄 수도 있다. 저는 사실 그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블루오션이었어요. 정말로 그 교수님 때문에 좋은 주제를 받았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95년에 제가 돌아와 보니까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아마 최초의 그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국법제연구원에 가서 96년에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관련되는 연구 보고서이고 지금 20년도 더 됐는데 지금도 인용되고 있는 연구 보고서이고요. 그런데 이제 95년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되는 주제로 학위를 받고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주목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빨라서.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가 있으면서 2011년 그때부터 조금씩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슈가 커졌고 이명박 대통령 때 2011년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더 논의가 활발해졌고 지금은 뭐 완전히 꽃을 피고 있죠. 예, 지금 자꾸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그 공약 사항에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정비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게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단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자꾸 충돌하는 걸로 보는데 충돌하는 개념으로 보면 위험하다. 오히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적법한 이용이라는 컨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기반한 활용이 되어야 그래야 오히려 정보 주체도 안심하고 자기네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개인정보 처리자도 그 개인정보의 처리에 따른 불법 문제, 위법 문제 또는 뭐 기타 사회적 소요,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충돌하는 것으로 마치 어느 하나를 가지면 어느 하나를 뺏기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AI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요즘에 소위 통섭, 해도 여러 가지 융합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정보 보호 분야, 개인정보 보호법 분야가 상당히 그런 분야예요. 법학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글로벌 트렌드도 알아야 되는데, 과거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로부터의 구제가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민간 분야, 기업이나 어떤 민간 쪽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문제가 두 번째로 핵심이었다면, 최근에 세 번째로는 글로벌 IT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과거라 하면 이제 개별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별 국가 기관이나 개별 국가의 민간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명 GDPR이라고 하거든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첫 번째로 인권과 무역의 결합.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좀 예외적입니다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는 개인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인권과 무역을 결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인권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는 나라와는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관점에서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정보를 외국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최근에 제정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모든 국가가 인권적 관점이든 또는 자국 주권적 관점이든 그 나라의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심지어는 무역 장벽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과 거래를 하거나 외국과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는 또 다른 요소로 개인정보가 등장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사회가 등장해서, 지능정보 사회에서 등장하다 보니까, 지능정보 사회의 가장 핵심은, 과거에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침해가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AI에 의한, 인간이 아닌 것에 의한 인간의 침해가 핵심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AI 사회에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개개인이 정보 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매일 예를 들어 몇 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흔히 듣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을 정보 주체의 권리라는 관점으로 좋게 보지 마시고, 이게 IT 사회의 발전, AI 사회의 발전,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IT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활용, 그에 따른 개별 국가의 규제 노력, 이런 것들까지 봐야 되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 그리고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AI 사회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위한 새로운 법제 정비 움직임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원래 이 유럽연합 GDPR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등등이 정보 주체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그것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동권을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하거든요. 마이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동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이동권을 주다 보니 관련되는 산업이 부수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를 되살리지 못한, 원래 살리지 못하고 마치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또 특수한,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한 관점이지요. 원래 나온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이용하고 있다 또는 좀 정보 주체의 권리라는 관점보다는 산업적 관점, 아까 말한 개인정보 이용, 보호와 활용 중 이것은 전형적으로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인정보 보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프로텍션, 보호하고 시큐리티, 보호안이 같이 가는 분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둘러싸고 있는 헌법적 문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니까요. 법학적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법학적 관점과 더불어 특히 IT 기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나오는 그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라고 하는 것도 이미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사전에 미리 갖추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기술적인 고려, IT 기술에 대한 고려 등이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개인정보 보호 분야는 법학과 기술 분야가 접목되어 있는 가장 전형적인 융복합 학문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꼭 법학과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어도 경제학적인 관점 또는 뭐 다른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또는 활용되고 또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문 분야여서 굉장히 어느 전공으로 또는 어느 관점에서만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연구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꼭 어느 분야로 한정해서 연구해야 된다 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를 보되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유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 시각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 기술적 관점, 이 두 개는 공유하시고 나머지는 자신의 관점에서 그걸 팽창 확대 적용하시면 되죠.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많은 성경 가족인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시는데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자신이 가장 큰 점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유출, 제공, 공개되는지 등등을 잘 모르시거든요. 따라서 자신이 뭐 인터넷 등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굳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거나 쿠키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불필요한 누군가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마음의 준비와 행동으로 실현하는 최소한의 움직임이 필요하면 마치 그 제로 웨이스트처럼 각자가 종이컵을 쓰지 않는 만큼 이 지구의 환경이 보호되듯이 각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해야 될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 주체의 권리 관점에서 하면 그만큼 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탓하지만 말고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셔도 자신의 정보는 개인정보는 소중한 개인정보는 보호될 거고요. 그래서 특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동의를 하라고 할 때 함부로 클릭하지 말라고 보시고 동의하지 않아도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택적 정보는 동의하지 않고 필수적 정보만 동의하셔도 되거든요. 조금 더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얼마든지 보호될 수 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과 관련되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순간이 되면 1초만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고 움직여라.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컴퓨터를 켜는 순간,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과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누구한테 갈지를 아마 조금만 발품을 팔면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제3자에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제3자에게 준 정보를 러시아에 넘겼고 러시아가 다시 트럼프에게 넘겨서 트럼프가 그걸
대통령 선거에 활용을 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내가 페이스북을 쓰는 순간 그게 현재의 IT 사회의 정보 주체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회용 컵을 안 쓰고 텀블러를 쓰듯이 그게 환경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인 것처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내 개인정보를 내가 지키지 않는데 누가 지켜주겠어요. 내가 지키려고 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법원이 등 이런 데서 보호하는 거니까 내 스스로가 먼저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성균관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제가 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만의 블루오션을 찾아라. 따라서 성균관대학교처럼 좋은 대학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학우들과 같이 경험하는 속에서 수업이든 또는 교과든 비교과 수업이든 또는 어떤 활동이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독일로 우연히 유학을 갔고 91년도에 독일에서 우연히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 우연히 그 교수님이 저에게 준 테마가 바로 저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들이 촉각을 넓혀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흡수할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또는 평범하게 보이는 글이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전달되지 않는 특강이 제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막연하게 또는 좀 늘상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을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무언가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두 번째로 차별화되셔야 돼요. 베스트 완이 아니라 우리 학교 말하는 것처럼 올리 완이 되셔야 돼요. 베스트 완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근데 올리 완이 되셔야 돼요. 바로 올리 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성균관대학교가 여러분들에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올리 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 먹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